이렇게 근의 공식 주어져 있는 거 다 암기하셔야 되겠고, 여기에 맞춰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잠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2차 방정식 의 해결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딱 보는 거야. 딱 봤을 때 첫 번째, 예쁘다. 여기 예쁘다의 기준은 뭐야? 지금처럼 이렇게 x제곱은 5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경우에 이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제곱근에 대한 성질 또는 완전 제곱식의 성질, 제곱을 내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쓰는 거죠. 이렇게. 그치? 또 이것도 예쁘다고 말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마이너스 1좀 넘겨주시면 x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치? 물론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지. 똑같은 말이기는 해. 근데 이것보다는 얘가 좀 더 예뻐.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잖아. 그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가 보통 근어 앞에 놓여. 그러다 보니까 위에 게 좀 더 예쁘다. 물론 뭐 모양이 예쁘더라도 항상 루트만 있는 건 아니야. 얘가 만약에 4야. x-1은 그럼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되니까 루트 4가 얼마야? 2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2와 1 마이너스 2, 다시 말하면 3과 마이너스 1을 해로 갖게 되는 거죠. 맞아? 이렇게 해서 모양이 예뻐질 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두 번째,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 그냥 일반적인 이런 형태들이야. a가 0이 아닌 이런 형태 들을 때는 첫 번째 딱 보는 것은 인수분해가 되나?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yes!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항상 는빵 상태여야 돼.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방법을 사용했었어. 이건 지난 시간에 연습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no!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는 거죠. 다시 노래 불러볼까요? 시작.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를 가정해서 해보시는 겁니다. 1번서부터 보도록 해봅시다.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라고. 인수분해 딱 봤더니 안 되는 것 같아. A값 얼마? B값, C값 이렇게. 그치? 근의 공식에 넣어봅시다. 다시 X는 그래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넣어보시는 거죠. X는 한번 넣어볼까? 얘 부호 바꿔주고. 그렇지. 그래 잘했어. 그래 불러봐. 그래. 그래서 여기서 끝일까? 그렇지, 끝이 아니야. 잘했어. 얼마일까? 그렇지,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괜찮을까? 다들 잘하고 있어. 다시 이번엔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보자. C값은 4가 됐을 거야. 그치? 그렇다면 한번 근의 공식에 넣어봅시다. 한번 같이 넣어볼까? 그래 잘했어.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6에 풀어봐. 그래 잘했어. 그럼 얘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래 맞아. 여기서 끝났을까? 안 끝났을 거야. 그렇다면 2분의 1 빼내면 어떻게 돼?
그래, 잘했어. 그 다음은 끝일까? 아니야. 약분이 되니까 우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쪼개줘야지. 항상 사랑으로 쪼개. 왜냐면 이것도 이렇게 암산으로 암산하신 다음에 이렇게 적으시면 난리 나는 거야. 항상 이렇게 사랑으로 쪼개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해줘. 이렇게. 알겠지? 잘했어.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해보자. 4번. 4번도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해 보시고 A 값이 3이고 B 값은 마이너스 4고 C 값은 마이너스 5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넣어볼 거야. 불러볼까? X는 그렇지. 부호 바꿔주고 그렇지. 잘하고 있어. 불러봐. 그렇지. 그래 맞아. 그렇지. 6분의 그렇지. 그 다음 그렇지. 그렇지. 정확했어. 이렇게 됐을 거야. 따라서 그래서 얼마야? 끝일까? 아닐 거야. 왜냐면 얘가 4로 나눠주면 4 곱하기 19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4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빠져나왔을 거야. 6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알겠지?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사랑으로 꼭 쪼개야 돼. 어설프게 약분하다 틀리면 큰일 난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6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2 루트 19가 됐을 테니까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이 빨간 놈이랑 이 녹색인 놈은 아까 1번과는 다르게 무엇을 했었냐면 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었냐면 이게 약분이라는 놈이었어. 약분이라는 놈. 그치? 약분을 안 해도 틀리고 약분을 잘못해도 틀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수할까봐 걱정이 들겠지. 그래서 야 얘가 약분이 되는 이유가 뭐야? 생각해 봤더니 1번 여기가 홀수였고 여기 보여? 1차항 계수 여기 x제곱 플러스 1x 빼기 11이잖아. 여기서는 x제곱 플러스 6x 여기는 마이너스 4x. 1차항 계수가 짝수일 때는 약분이 되네? 그럼 약분을 좀 미리 해쳐버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사람들이 참 똑똑하지. 귀찮은 걸 싫어하고 실수하는 것을 싫어해. 또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실수할까봐 배려해주는 걸 수도 있지. 그래서 이 B값을 짝수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B값을 짝수는 2의 배수잖아. 그치? 그래서 B 대신에 2B'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결국엔 B' 값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3이 됐다는 얘기고 얘는 B' 값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한번 여기다 그대로 넣어보자. 왜 여기 짝수일 때는 왜 약분이 되는 거야? 한번 해보자. X는 2A분의 B 대신에 마이너스 2B'을 넣을 거고 루트에 얘는 4B' 제곱 이렇게 되겠지? B 대신에 2B를 넣은 거니까 2B'을 넣은 거니까 괜찮아? 마이너스 4AC가 됐을 거고 4가 있으니까 여기 근호 안에만 살짝 보면 근호 안만 살펴보면 4에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은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얘는 4로 빠져나오니까 2 루트에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식으로. 왜 약분이 되나 봤더니 진짜 이가 있네. 약분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었네. 그래서 미리 약분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을 쓰면 얘를 약분 안 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쪽이 4의 배수가 되고 x의 제곱의 개수도 만약에 4의 배수가 2의 배수가 된다면 또다시 약분도 가능해지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약분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됐을 거야. 진짠 거 한번 해봅시다. A분의 1분의가 되겠지. 마이너스 B 프라임 부호 바꿔달라는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약분하는 과정이 생략되겠죠. 따라서 이 공식을 암기하면 좋을까? 암기하면 좋아. 그래서 얘네들을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외울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이 근의 공식은 언제 사용합니까? x의 개수가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용하면 돼. 자기가 이 공식 외우기 싫어. 그렇다면 일반적인 근의 공식을 해서 사용해도 괜찮아. 근데 다만 숫자가 좀 커지고 약분해야 되는 귀찮음이 생겨날 수 있다. 그것이 싫다라면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 공식을 별개로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한 번만 더 연습 한번 해보자. 이쪽 한번 해봅시다. a분의 여기다 그대로 넣어보자. a가 3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부호 바꿔달라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해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플러스 19 이렇게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훨씬 더 간단해진다고.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럼 밑에 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근의 공식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능빵이어야 돼. 무조건 이 형태를 만드셔야지 근의 공식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항상 능빵 기준이야. 예쁜 거 빼고 이런 애들 빼고. 알겠지? 따라서 뭐 하셔야 돼? 전개 기억나십니까? 앞에 거 제곱에 2개 곱해서 2배, 그 다음에 뒤에 거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2x는 0이 됐을 테니까 4x 제곱에 플러스 6x에 플러스 1은 0이 된 거야. 괜찮아? 다시 얘는요, 뭐야, 항상 능빵 만들어야 된다니까. 3x 제곱에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x죠. 마이너스 10x에 플러스 7은 2x 제곱 마이너스 9니까 이항하고 자시고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은 0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뭐 해주셔야 돼? 근의 공식. 근의 공식에 대입하는 부분들은 저랑 하는 것보다 이제 직접 해보시면서 느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이거 또 나왔네? 개수가 소수일 때 어떻게 해야 돼? 10배? 10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은 0 만들어. 그 다음에 근의 공식에 대입.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말이야. 얘도 곱하기 분모의 최소공배수 얼마? 60 곱하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3x 제곱에 플러스에 얼마입니까? 10x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생겼겠대. 그치? 물론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여기 봐봐. 우리가 사람인지라 물론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 근의 공식으로 넘어왔다면 A 값 얼마? 3, B 프라임 값은 5, C 값은 마이너스 8이야. 한번 넣어봅시다.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렇다면 3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얼마야? 49가 오메! 3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됐겠네? 따라서 얘는 3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7이랑 3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니까 얼마니? 3분의 2이거나 또는 3분의 마이너스 12가 됐을 테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때 해는 다음처럼 적어지겠네. 따라서 x는 3분의 2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인수분해 되는 건데 이 근의 공식 썼네. 빨리 지워야지. 이렇게 지우지 마시라고. 똑같이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나가더라도 똑같은 해를 찾아낼 수 있다. 알겠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면 어떻게 하든지 돼. 근데 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인수분해했던 것보다는 오래 걸리겠죠. 숫자도 복잡해지고 그럼 우리는 그만큼 집중력을 썼을 테니까 그냥 만약 인수분해 되는 걸 알았어. 그럼 이렇게 되고서 끝났겠지. 4, 2, 8 그치? 4, 3, 12 2를 2에다가 막 뿌리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됐을 테니까 금방 한 줄에 해를 구할 수 있었겠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근해 공식 연습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공통 부분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전개해도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치환이라는 과정을 겪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a로 잡으시면 이렇게 됐을 거고 이렇게 돼서 a 값을 찾았어. 근데 우린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는 거니까 x 플러스 2는 이라는 식을 다시 세워서 다시 이 방정식을 해결했다라는 부분들이야.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치환이라는 과정을 겪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하실 것 같겠지만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쭉쭉쭉 연습해 주시고 이제 이 부분 갈 건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이번엔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나올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잠깐 복습 한번 해봅시다. 먼저 여기 잠깐 보시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2차 방정식이라고요? 이거의 근해 공식 불러볼까요? 2a분의 그렇지 쭉 불러봐. 그렇지. 잘하고 있어. 정확한데? 좋았어. 이렇게 해서 해가 만들었어. 잘했어. 다시 또 그렇다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걸 거야? 그래? 그래. 잘했어. 근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하나는 플러스였을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였겠지? 이 근을 알파라고 하고 이 근을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렇다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래 잘했어. 2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2개가 있는 건데 좀 이상하네.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 그러면 그때는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얘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라고. 그렇다면 근이 몇 개 있게 돼? 1개 있게 되지. 그렇지. 1개 있게 되지.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겠어? 중근이라고 부르겠지. 그래서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면 우리 얘를 중근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항상 근을 2개 가질까? 아니지.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루트에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 한번 해봐봐. 봐봐. 여기에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봐봐. 이런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없지. 근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우리 예전에 배웠었던 내용이야. A의 제곱근이야. A의 제곱근은 뭐야? 제곱해서 A가 되는 애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들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했었는데 그때 단서가 필요했어. A의 제곱근은 항상 2개니? 아니요. 왜? A가 양수라면 2개죠. 뭐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하지만 A가 0이라면 0 1개밖에 없었고 A가 0보다 작다면 X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없었잖아? 그래서 우린 얘는 없다라고 얘기했었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 숫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럼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이것은 숫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실수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해를 2개 갖는 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해가 없을 수도 있군요. 그렇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만 얘가 서로 다른 2개의 해를 갖게 되는군요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고, 판별하다, 구별하다라는 discriminate의 D를 따와서 얘를 우리가 D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D는 B제곱 마이너스 4의 H인데 무엇을 판별하느냐?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 2개냐?
한 개냐? 0개냐? 알겠죠? 물론 아니 판별식만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니지. 모두 역할을 하겠어? 모두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겠니? 근해 공식이 이것도 있었잖아.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치? 그럼 여기 들어있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도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같은 이유로. 그래서 우리 얘네들을 4분의 d라고 부르기로 할 거예요. 따라서 d나 4분의 d. d가 뭐였지? b제곱 마이너스 4ac. 4분의 d가 뭐였지? 그래. 그래. 좋았어. 그래. 잘했어.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근해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이런 판별식, 근해 개수를 판별할 수 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요. 요런 애들이 있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판별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알파랑 베타가 있죠. 그렇다면 알파와 베타를 한번 더 해볼까요? 뭔가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치? 그렇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아니었어요. 원래 뭐였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그냥 d라고 할게요, 이제. 여기서도 d라고 할게요. 괜찮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됐을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놈을 더해본 거예요. 두 개를 더하시면 2a분의 통분 됐겠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랑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찡찡 없어질 테니까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됐겠죠? 찍찍 약분까지 해주시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알파 베타는 뭐가 됐을까요? 알파 베타는 잠깐 말 나온 김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얘는 뿔뿔이 됐겠지. 이번엔 죽는 애는 오히려 얘네가 죽어. 맞니? 따라서 얘네들은 뭐가 돼? 2a분의 2 루트 d가 되겠죠. 약분하면 뭐가 돼? a분의 루트 d가 돼요. 그런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누가 알파인지 누가 베타인지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절대값부호를 붙일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 a분의 루트 d가 두 분의 차에 해당됩니다. 알아두시면 편리할 때 많아요. 이번엔 아까 하려 했었던 알파 베타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봐봐, 한번 불러볼까요? 알파 베타를 곱할 거야. 분모끼리 곱해주시면 뭐가 돼? 맞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랑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분자를 곱할 거예요. 그쵸?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는 부호만 다르죠. 그래서 떠오르는 공식이 뭐야?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뭐였죠? 그렇죠. 정확히 하죠. 전혀 실수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앞에 거 제곱하시고 뒤에 거 제곱해서 빼시는 거였었죠. 그렇다면 얘는 불러봐. b제곱의 마이너스에 루트 벗고 d가 됐을 때 d가 아까 뭐였지? d가 뭐였어? 판별식? 그렇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4ac가 되면서 소거돼서 사라지겠죠? 그러면 4a 제곱분의 4ac인데 4 약분되고 하나마저 죽이면 뭐만 남어? a분의 c만 남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a분의 c구나 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얘를 우리는 근하고 계수죠. a, b, c라는 계수. 그래서 계수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잠깐 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그렇죠. a분의 c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분의 차죠? 두 분의 차는 뭐죠? 그렇죠. a분의 루트 d가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토시 하나도 안 틀고 아주 정확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잠깐 필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봅시다.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는데 두 근을 제가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분명히 이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갖고 있는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로 갖는 방정식이다 라면 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얘를 다시 전개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에 얘 전개 한번 해보자.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가 됐을 거고 두 개의 곱이니까 알파 베타가 됐겠죠. 요렇게.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은 얘이거나 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이 단순한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암기를 하실 건데요. 뭘 암기하실 거냐면 x제곱의 개수를 1이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알파고 베타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라면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는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요놈이 1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지만 이것도 이해하고 계셔야 되지만 알겠지? 더 중요한 것은 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a 값이 1이 된 거니까 x제곱에 두 개의 합의 부호를 바꿔준 게 1차항 개수고요. 곱 자체가 상수항인 방정식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쓸모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이것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뒤쪽입니다. 알겠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요 정도로 적어주시고 얘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봐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두 근이 2하고 3인 2차 방정식이야. 불러봐. 두 근이 2하고 3인 거야. 불러봐. x제곱에 그렇죠. 그렇죠. 두 근의 합이 5였으니까 부호 바꿔주면 1차항 개수가 되는 거고 곱. 그렇죠. 이 방정식입니다. 다시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얘가 중근으로 마이너스 5를 가죠. 중근이 마이너스 5를 간다는 얘기는 두 개의 근이 모두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5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럼 한번 불러볼까? 1x제곱에 두 개 합 얼마야? 그렇죠. 그럼 얘 부호를 바꿔주면 플러스 10이 바로 1차항 개수. 두 개를 곱하면 얼마야?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2이고 두 개의 근이 2하고 마이너스 3이었다면 이 과정을 거치는 게 훨씬 더 속도감이 붙을 거야. 먼저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생각해 봐봐. 그렇다면 얼마니? 두 개의 합 마이너스 1이지? 그렇죠. 부호 바꿔주면 플러스 1x 곱하면 얼마야? 이렇게 만들어주신 후에 두 배를 해줄 거야. x제곱의 개수를 2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2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12는 0이 된다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이것도 꼭 잘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2차 함수 부분 나갈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번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번엔 그 다음 단원이 뭐냐면 2차 함수인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로서 얘도 a가 0이 아니겠죠. 당연히 x랑 y에 대한 관계 얘네들 우리는 2차 함수라고 부를 건데 물론 나중에 다시 1차 함수도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이 오겠지만 오늘은 2차 함수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봅시다. y는 ax 제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
y는 뭐 예를 들어서 3x 제곱 뭐 이런 형태들이겠죠. 뭐 y는 x 제곱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y는 마이너스 5x 제곱일 수도 있을 거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이런 형태들의 그래프들을 보려고 해요. 물론 우린 얘는 y는 x 제곱에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참고 삼아서 알아놔 주세요. 먼저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y는 x 제곱인 그래프부터 먼저 잠깐 봅시다. y는 x 제곱인 그래프를 간단하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었겠죠. x에다 한번 1을 넣어볼까요?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 1을 집어넣으면 1이 됐겠죠. 2를 집어넣으면 그렇죠. 3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0을 집어넣는다면 그렇죠.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다면 그렇고요.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다면 그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이런 애들은 결국 이런 얘기예요. 마이너스 2,4라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얘기고요. 0,0을 지난다는 얘기고, 1,0을 지난다는, 1,1이죠. 1을 지난다는 얘기고, 2,4를 지난다라는 얘기고, 3,9를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얘네들을 각각에 대한 좌표 평면에 한번 그려보시면 0,0을 지날 거고요. 잠깐만요. 0,0을 지나겠죠. 그 다음에 1,1을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1,1이에요. 그 다음에 2,4를 지나겠죠. 확 올라가겠네. 그 다음에 3,9도 지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 연결해 보면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프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일 때 1도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는 4도 지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에 대한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참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지금처럼 이렇게 밥그릇 모양을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똑같죠. 다시 말하면 이 길이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죠? 4로 똑같죠? 그럼 4를 연장시켜 주시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그래프가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 포물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포물선.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이 바로 2차 함수에 해당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포물선은 그래서 이렇게 항상 y축,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만 좀 더 그려볼까요? y는 3x제곱 잠깐 봅시다. y는 3x제곱은 x에다 0 집어넣으시면 y값 0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0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될까? 1 집어넣으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y값은 3, 1,3을 지난다는 뜻이에요. 1,3.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3.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빼짝 마르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y는 x제곱은 y는 3x제곱에 비해서는 약간 뚱뚱하고, y는 3x제곱은 y는 x제곱에 비해서는 빼짝 말랐습니다. 따라서 a가 커질수록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빼짝 말라지는데, 우린 그것을 폭이 좁아진다, 폭이 넓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폭이 커진다, 폭이 작아진다. 이해되시겠죠? 다시 이번엔 요 정도도 봅시다. 봐봐. 이번에 이런 애들 중에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대로 마찬가지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표를 그려보시면 x랑 y야. 0 집어넣으면 여기다 0 집어넣을 거예요. 0이었겠죠?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 다시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그렇죠. 마이너스 4.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점들을 쭉 연결 한번 해봅시다. 0,0을 지날 거고요. 1일 때 1을 지날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도 1을 지날 거고요. 2일 때 마이너스 4를 지날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4를 지나 보니까 그래프에 대한 개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꾸란 모양을 이렇게 엎어놓은 모양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아래로 볼록, 아래쪽이 볼록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아래로 볼록하다, 이런 표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위쪽에 볼록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위로 볼록한 모양새다라고 해서 구분을 지을 거예요. 알겠죠? 밖으로 모양, 밖으로 엎은 모양 이런 것이 아니라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 지금처럼 이렇게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을 한번 넣어볼까요?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0,0은 당연히 지날 거고요. 0,0은 지날 거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분의 1. 요 놈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집어넣으면 4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요 정도 지나겠죠. 마이너스 2. 여기 정도.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더 뚱뚱해지죠.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은 마이너스 1에 비해서 오히려 숫자가 더 커진 거죠. 근데 다만 절대값으로 보면 절대값이 줄어든 거죠. 절대값이 줄어드니까 얘는 더 뚱뚱해졌다. 그럼 여기서도 절대값 개념을 보자면 절대값이 커지니까 빼짝 말랐다. 절대값이 줄어드니까 뚱뚱해졌다. 얘도 봐봐. 얘랑 얘를 비교해보자고요. 절대값 2분의 1이고 절대값이 1이야. 절대값이 커지니까 말라졌죠. 절대값이 줄어드니까 뚱뚱해진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포물선이 의미하는 바는 좌우 대칭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게 어때요?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죠. 오른쪽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뭔가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무게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내 몸무게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얘는 떨어지다가 다시 증가를 하게 되는,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유일한 그래프입니다. 중학교 과정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차 함수는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바로 그 점이 꼭지점이라고 불리는 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이 바로 꼭지점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마지막 정리예요. y는 ax 제곱에서 요 a가 의미하는 걸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일요일 정도쯤에는 요 b값과 c값에 해당되는 내용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a에 대해서만 먼저 확실하게 잡으시면, a는 이 이차함수의 모양을 결정짓는다. 물론 a와 상관없이 얘는 이차함수, a가 0이 아니라면 얘는 이차함수로서 포물선,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포물선의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이 포물선 중에서도 첫 번째, a 값이 양수라면 다음처럼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됐을 거고, a 값이 음수라면 이렇게 생긴 위로 볼록의 그래프를 취할 것이다. 이것을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점들을 찍어보고 다 해봤더니 그래프의 모양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라는 건 없습니다. 점들의 좌표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 대한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a에 대한 절대값이 클수록 어때? 절대값이 클수록 빼짝 마른다고. 그죠? 우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폭이 좁아진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폭이 좁아진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또 포물선의 중요한 특징이죠. 어떤 특징이 있다고?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고. 아래로 볼록일 때 이렇게 저렇게 증가 감소가 바뀔 텐데 이 점을 뭐라 부른다고요? 꼭지점. 여기서도 위로 볼록일 때도 증가 감소가 바뀔 텐데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꼭지점.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꼭지점이 뭐가 돼? 0,0이 바로 꼭지점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고, 꼭지점이 0,0인데 나중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여기 정도만 봅시다. 이 꼭지점을 지나고 있으면서 x축의 수직 또는 y축의 평행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우린 얘네들을 축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축의 방정식은 요 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다 x좌표가 0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 놈을 x는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축의 방정식을 x는 0이라고 해본다면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있고 x가 0보다 큰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어?
그렇죠? 두 점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커질 때 x 값이 커질 때 y 값은 감소해야 돼. 그래서 얘는 x가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한다로 표현을 쓸 거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점들 연결해 보면 증가할 때 증가하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는 표현을 쓸 겁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그럼 이쪽도 봐봐. 이쪽도 봐봐. 여기도 보면 이제 봐봐. 여기 x는 0이죠. 그럼 여기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부분이 바로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고요. 여기는 감소하고 있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부분은 바로 x가 0보다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이 추계 방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그래프는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 까지가 바로 y는 ax 제곱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괜찮을까요? 우선은 요만큼을 필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